네, 안녕하세요. 가장 핫한 시간, 핫크립톡 시간이 왔습니다. 저는 조인디 고란 기자고요. 조인디.io 사이트 오픈했으니까 많이 찾아주시고요. 조인디 구독은 사랑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넥스트머니 저자 이용주입니다. 저는 항상 길게 말하고 우리 작가님은 용재 씨는 짧게 말하는 이 패턴 끝까지 아마 계속될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해 오신 소식을 보려고 슬쩍 봤더니 오늘은 매번 미국 얘기 많이 했잖아요. 네. 오늘은 일본 얘기더라고요. 예. 일본에서 좋은 소식이 들려왔나요? 말씀하신 대로 미국이 아니라 이웃나라 일본에서 들려와서 더 좀 반가웠다고 해야 되나요? 좀 가까워서. 그 흔히들 하는 말이 이 한국 사람처럼 일본 무시하는 국민들이 그쵸. 없다라고 네. 하는데 그 실제적인 그 국력이나 아니면 사이즈 뭐 여러 가지 면에서 한국 사람들이 약간 일본이 하면 에이 약간 이렇게 보는 경향이 있어요. 그 아무래도 그쵸. 약간 그런 약간 경쟁 의식이 있기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일본에서 어떤 소식이었나요? 지난주였나요? 그 일본에서 암호화폐를 인정하는 근거를 담은 금융상품거래법과 결제 서비스 개정안이 의회를 통과했다. 의회를 통과했다. 그럼 진짜 그 어려운 의회를 뭔가 이렇게 정부가 뭔가 개정안을 상정한 게 아니라 정말 법이 통과됐다. 네. 그래서 2020년 4월에 시행된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렇네요. 이 법이 시행될 경우 일본에서는 이제 암호화폐가 가상통화, 그러니까 지급결제 수단의 가상통화가 아니라 이제 금융자산으로 분류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큰 호재다라고 보고 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좀 더 설명을 해주시자면 이제 비트코인이 금융 자산이 됐다. 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 금융 자산이 됐다라고 하면 이제 합법적으로 일본에서는 일본의 금융기관들은 비트코인을 가지고 다양한 금융 상품을 만들 수 있게 되는 거죠. 합법적으로 제도권 금융권 내에서. 쉽게 말하면 비트코인이 주식이나 채권하고 비슷하게 할 수 있다. 뭐 이런 건가요? 네네. 이게 굉장히 큰 의미를 갖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 투자의 관점에서도 그렇고 이제 향후에 국내 제도화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왜냐면 이웃나라 벤치마크도 해야 되는 거고 일본은 전 세계 3위의 경제 대국이기 때문에 이제 선진국들 사례를 참고해야 되잖아요. 그 경우에는 이제 그렇죠. 맞아. 참고될 수 금융위 있죠. 물어보면 네. 항상 그 공무원분들은 선진 사례를 항상 네, 참고하고 선진 사례, 네. 선진 사례 항상 공부하고 계시더라고요. 선진사례 있어요? 막 이렇게 뭐 없으면 안 된다 이런 거고요. 그래서 이제 좀 일본의 금융시장을 좀 살펴보면 이제 금융시장 특히나 금융투자시장을 살펴보면 향후에 이제 일본에서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관련된 비트코인을 가지고 금융상품을 출시했을 때 어느 정도의 금액이 이쪽으로 유입될 수 있을지를 이제 간단히 추측해 볼 수 있는 거죠. 쉽게 말하면 가격을 전망할 때 수요와 공급을 보자면 이 수요 사이드에서 큰 뭔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그쵸. 거다. 그러니까, 그러면 당연히 가격이 오를 거다. 그러니까 제도권 금융 사이드 금융시장을 구성하는 투자 시장을 구성하는 돈이 있을 거고 유동성 규모죠. 규모가 있고 여기서 일정 부분은 분명히 비트코인을 가지고 만든 금융 상품으로 넘어올 테니까 이제 그 넘어온 금액들을 추측해 봤을 때 이제 굉장히 큰 호재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얼마나 넘어올까요? 한번 추측을 해볼까요? 일단 일본에 대해서 잠깐 한번 살펴보고 가볼게요. 좀. 일본은 현재 글로벌 3위의 경제 대국이죠. 그래서 GDP 순위를 보면은 이제 3위에 랭크가 되어 있어요. 2018년도 기준으로 보면은. 근데 4위 독일과의 격차가 꽤 많이 납니다. 그러니까 중국한테 2등 자리를 내줬지만 여전히 명실공히 3위다. 부동의 3위다. 여기 일본은.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보다 2배가 많고요. 지금 미국이 참고로 1위는 미국인데 미국이 GDP가 2경 4천조 정도. 잘 감이 안 오는. 네. 2위는 중국이 1경 6,500조. 네. 굉장히 많이 따라왔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격차가 많아서. 9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10배 차이 났어요. 그다음 3위 일본은 이제 5,900조 정도 됩니다. 5,900조. 4위 독일보다 한 1,000조 정도 많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격차가 꽤 크죠. 그리고 재밌는 게 5위가 못 사는 나라라고 알고 있는 인도입니다. 그러니까 인도가 인당 GDP는 굉장히 낮은데 국가 전체 GDP는 벌써 글로벌 5위까지 올라와 있는 경제 대국입니다. 인도가 참고로 세계 2위 인구 대국입니다. 그렇죠. 인구도 많고 GDP도 높고 그래서 인도의 성장 가능성이 높죠. 근데 일본이 무엇보다도 암호화폐에 대한 관심이 제일 높죠. 일본이. 그게 그 마운트 국스라고 한때 뭐 해킹당해가지고 전 세계 뭐 그때는 거기가 대부분 전 세계 비트코인 한 90% 정도가 거래됐다고 하는 그 마운트 국스의 본사가 실은 일본에 있습니다. 되게 의외죠. 그렇죠. 2014년에 이미 그때 파산할 때 일본에 있었거든요. 그 모닝스타라는 글로벌 리서치 회사가 있어요. 근데 여기가 이제 전 세계적으로 서비스를 하는데
한국 모닝스타에는 그 암호화폐 관련된 메뉴가 없어요. 근데 일본 모닝스타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굉장히 상단에 가상통화라고 따로 메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그 자산관리 뉴스를 클릭하면 계속 같이 그 암호화폐 뉴스가 거의 반 이상 나와요. 굉장히 이제 관심이 많은 거죠, 일본은. 네. 최근에는 블룸버그에도 비트코인 뉴스 들어가기로 했다고 했더라고요. 그렇죠. 네. 범위를 좁혀서 도쿄 증권거래소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2019년 기준으로 상장 회사 시가총액, 네. 그러니까 거래소에 상장된 기업들의 시가총액 합이죠. 네. 도쿄 증권거래소 현재 6,600조 정도가 됩니다. 우리나라는 한 1,000조 되나요? 우리나라는 코스피가 아마 2,000조 정도 될 2,000조? 거예요. 네, 1,800조, 2,000조 왔다 갔다 할 겁니다. 네. 그다음에 뉴욕 증권거래소랑 나스닥 다음으로 큰 규모고요. 세계 3위. 그러니까 GDP도 3위, 거래소 규모도 3위. 예, 엄청난 경제 대국이죠. 그다음에 역시 4위인 상하이 증권거래소와 격차가 좀 커요. 격차도 한 1,500조, 2,000조 정도 차이가 납니다. 5위인 홍콩 증권거래소랑도 차이가 많이 나고요. 그러니까 뭐 국가 경제 GDP나 뭐 거래소 규모 다 3위니까 경제 대국이죠. 좀 더 범위를 좁히면 일본의 투자 신탁 시장을 한번 봐야겠죠. 투자 신탁이라고 하면 그냥 쉽게 ETF를 포함한 간접 투자 기구 펀드. 그냥 펀드라고 생각하면 총칭하는 되네요. 네. ETF까지 포함해서. 그리고 2019년 4월 기준으로 일본 투신협회에서 나온 자료를 보면요. 그러니까 공모 펀드와 사모 펀드를 합친 전체 시장 규모가 219.4 트릴리언 엔. 그러니까 한화로 한 2,400조 정도. 한국이 한 2,000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국보다 조금 큰 수준이죠. 이 중에서 공모 주식형 투자 신탁의 규모, 공모 펀드의 규모는 103 트릴리언 엔, 반 정도가 되는 거죠, 공모가. 그 다음에 여기서 주식형이 700조 정도, 그 다음에 주식형 ETF가 또한 450조 정도 돼요. 경제, 그 다음에 증권시장, 거기서도 펀드, 네. 그 다음으로 더 좁혀서 어디로 가나요? 그 다음에 더 좁혀서 이제 주식형 ETF를 보는 거죠. 왜냐면 주식형 ETF에서의 자금, 그러니까 만약에 비트코인 ETF가 나오게 되면 기존 주식형 ETF에서 투자했던 자금들이 이동할 가능성이 제일 높거든요, 1차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쉽게 말하면 비트코인을 금융자산으로 인정했다라고 했을 때 우리 용재 작가님은 그러면 관련 상품으로 뭐가 나올까라고 했을 때 비트코인 ETF를 예상하고 계신 거군요. 네, 저는 1차적으로 비트코인 ETF가 나올 것 같고요. 그럼 비트코인 ETF 나왔을 때 기존의 주식형 ETF에서 자금이 일정 부분 흘러 들어갈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주식형 ETF 시장을 아까 봤을 때 한 428조 정도 되거든요. 430조 정도. 근데 만약에 이제 이게 비트코인 ETF가 딱 나왔어요. 그럼 상식적으로 자산들이 있잖아요. 네. 근데 주식이 가장 변동성이 크잖아요. 그렇죠. 그럼 당연히 주식형 ETF 자금들이 더 위험한 비트코인 ETF로 일정 부분 흘러갈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큰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추측을 해보면 이 428조 원의 주식 ETF 규모에서 이 428조 원이라는 자금 중에서 1% 움직인다. 예를 들어서. 그 4조. 그렇죠. 한 4.3조 요 정도 되는 거죠. 요게 이제 비트코인 ETF로 흘러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요. 근데 좀 더 써서 뭐 한 3%다. 예를 들어. 뭐 5%가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5% 정도가 움직인다고 보면은 한 21조 가 움직이는 거고, 이게 지금 현재 비트코인 시총이 한 12%에 해당하는 큰 규모입니다. 그럼 아무 달라진 게 없고 이것만 들어왔다고 했을 때 쉽게 말해서 비트코인이 가격이 약 12% 오른다고 봐도 되는 거예요? 그렇게 오른다고 볼 수 있고요. 근데 뭐 ETF가 되면은 그다음에 또 뭐 사모펀드가 될 거고 공모펀드가 될 거고, 이게 단계별로 아마 이제 더 다양한 금융 상품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그렇게 되면 더 크게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도 있죠. 근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일본은 뭐 세계 3위 경제제국이고 뭐 주식시장으로 보면 세계 3위고 근데 사실 우리가 제일 많이 관심 뒀던 건 미국이잖아요. 근데 일본에서만 자금의 5%만 움직여도 비트코인 가격이 지금보다 10% 상승할 가능성이 있는데, 만약 미국에서 나온다면 그 효과는 그 효과는 가히 좀 가공할 만 하겠죠. 일본보다 몇 배는 더 클 겁니다.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지금 자료를 보면은 매년 신규로 출시되고 있는 펀드의 개수가 계속적으로 줄고 있어요. 그러니까 2013년도에는 연도
1년당 한 890개 정도의 신규 펀드가 런칭이 됐는데 2018년도에는 그 절반 수준인 400개 정도로 줄었고요. 2019년도에는 더 줄어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일본은 비트코인을 활용한 디지털 자산을 활용한 새로운 금융 상품을 개발해야 되는 니즈가 크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제도가 된 다음에는 다양한 금융기관들이 비트코인을 활용해서 금융 상품을 만들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네. 네. 자, 오늘은 일본 소식 알아봤는데요.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신상 찾잖아요. 네. 금융상품에서도 신상을 찾는데 금융상품에서 신상이라고 하는 게 어느 정도 한계가 있었는데 네. 이제 새로운 신상으로 새로운 자산으로 아예 자산으로 이제 네. 비트코인이라는 걸 이제 인정하게 됐고 일본은 시작이 일본이 될 수 있지만 이게 만약에 뭐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미국까지 갔을 때는 얼마나 시장이 커질 것인가 이거는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이 네.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다시 한번 한국 금융당국이 비트코인을 여전히 그 바다 이야기 시즌 2점으로 네. 생각하는 현실에 머무르고 계신데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마음이 드네요. 네. 좀 안타깝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일본 소식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더 핫한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토큰과 토크나이제이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토큰은 구체적인 혹은 사전에 약속된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권리를 나타내는 징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종의 채권 채무 징표죠. 발행 및 유통 방법에 따라서 물리적 토큰과 디지털 토큰으로 나뉘고요. 블록체인과 비트코인이 탄생하면서 디지털 토큰은 주로 특정 권리나 기능이 내재되어 있고 암호화된 코드로 이루어져 있으며 블록체인 네트워크에서 유통되는 존재를 총칭하고 있습니다. 토크나이제이션은 유무형의 자산이 갖고 있는 권리를 토큰에 기록하는 행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론적으로 토크나이제이션의 대상에는 제한이 없으나 자본시장법상 증권으로 분류되는, 즉 증권 속성을 띠고 있는 토큰, 예를 들어서 미래의 수익을 배당받을 수 있는 권리가 내재된 토큰 같은 경우는 증권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이 점 명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